좀 막 내밀한 어떤 이혼 사건이고 해서 막 소외를 밝히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신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재가에는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재가에 실패했다면 치국과 평천하는 요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정성영 이광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아주 세간의 화제였죠. 최태원 회장과 노세훈 관장의 세기의 이혼 사건 항소심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네네. 그 항소심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보고 참 놀랐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심에서 665억 정도로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졌는데 2심에서는 무려 1조 3,800억 가량이 재산분할 액수로 정해졌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수치였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K 주식하고 SK 관련 주식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느냐 말았느냐 그 판단의 차이가 그 커다란 액수의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1심에서는 SK 관련 주식은 이거는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최태원 회장이 물려받은 거다. 그래서 노소영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SK 관련 주식의 가치 유지와 증식에 노소영 관장 측에 큰 영향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증거가 드러나긴 했는데요. 판결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의 관념이 반영됐습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이셨던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가 사돈회사였던 그리고 사위회사였던 SK그룹을 대통령이라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도와줬다. 물론 판결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적히지는 않았겠지만 이 커다란 액수의 차이를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1심과 2심의 판단이 그 극명하게 갈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게 그 노소영 관장의 어머님이죠. 김옥숙 여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제출한 그 두 개의 증거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바로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된 메모,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성경건설 명의 50억짜리 어음 6개. 그 사진을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이제 제출했던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메모를 좀 먼저 살펴보면 이게 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그 다음에 1999년 2월에 작성한 두 장의 메모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전달한 사람의 이름이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이름도 나와 있어요. 뭐 노재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도 있냐면 쌍용 200억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300억 이런 뭐 소봉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98년에 작성된 그 메모에 보면은 성경에 맡긴 돈이라고 이렇게 아주 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태우의 그 과거 그 뇌물 사건, 그 비자금 관련된 뭐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메모에 있는 내용들 중에 성경 300억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인척, 그 다음에 뭐 쌍용, 이게 전부 다 사실로 다 밝혀졌던 거예요. 그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메모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성경 300억도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김옥숙 여사는 제가 앞서 언급한 성경 300억이라는 그 소봉투 안에 성경 건설 명의로 발행한 50억짜리 약속어음 6장을 넣어서 보관을 이제 해왔다는 것인데요. 이 어음에 대해서 노소영 측에서는 이게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넨 비자금 300억에 대한 증빙으로 받아뒀던 거다. 그리고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넨 그 300억이 바로 이 SK의 종잣돈으로 사용이 되었다. 뭐 태평양증권 인수대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즉 노소영은 노태우의 비자금이 오늘날 SK의 종잣돈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항소심에서 주장한 겁니다. 최태원 측에서는 그 약속어음은 그게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퇴임 직전에 그 최종현 전 선대회장이 당신 퇴임 이후에 당신이 활동비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300억 어음을 교부를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럼 재판부가 그럼 태평양증권은 무슨 돈으로 인수했냐라고 하니까 그건 사실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빼돌려서 즉 횡령해서 그 횡령금으로 인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측에서 한쪽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의 종잣돈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횡령금이 SK의 종잣돈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천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둘 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참 그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제가 그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 과거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형사 사건에서 최종현 전 선대회장이 나와서 진술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진술했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 나서 30억을 이제 준비해서 최종현 전 선대회장이 노태우를 찾아갔다는 거죠. 돈을 좀 주려고. 그랬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끼리 이게 무슨 돈이냐. 내가 한사코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30억을 거절했던 일화를 최종현 전 선대회장이 법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있어요. 즉 아니 30억도 사돈지간이라고 한사코 받길 거절했던 노태우가 무슨 300억을 퇴임 이후 활동비 명목으로 그걸 받았겠느냐. 그거는 합리적이지가 않다.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또 그 최태원 측에서 다른 어떤 그 태평양 그 증권의 인수 자금을 너희가 그러면 그 횡령금을 했다고 했는데 빼돌린 돈을 했다고 했는데 그 빼돌린 돈이 뭔지 입증을 해라 라고 하니까 전혀 이제 입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결국에 그 종잣돈으로 쓰게 된 거다. 태평양 증권의 인수대금으로 쓰게 된 거다. 이렇게 사실 인정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사실 SK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도 특유 재산이 아니라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을 있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선생님 좀 위자료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위자료 액수가 깜짝 놀랄 만한 액수였죠. 20억. 우리가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해봐야 많이 나와봐야 1억이거나 수천만 원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이라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선도적인 판결이 아닌가 하는 약간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이제 다른 손해배상하고는 다르게 위자료에 대해서는 쌍방의 재산 상태를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측의 그 재산 상태를 고려를 해서 그 20억이라는 액수를 정한 게 분명히 대법원 판례적인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위자료를 빼놓고 나서 이제 이혼 위자료를 빼놓고 나서 우리가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위자료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재산 상태는 전혀 위자료에 고려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재벌이 가다가 누구를 두들겨 팬 경우나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가다가 누구를 두들겨 팬 경우나 손해배상 액수는 차이가 없고 반대로 재벌이 두들겨 맞은 경우나 가난한 사람이 두들겨 맞은 경우나 기본적으로 위자료 액수에는 차이가 없는데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재산의 액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다른 소송에서의 위자료를 고려를 해서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낮은 위자료 액수의 그 관행을 완전히 깨고 20억이라는 위자료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과연 노소영 관장이 받은 정신적 괴로움이 이혼 소송을 하셨던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받았던 이제 고통보다 과연 그렇게 수십 배의 가치가 더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고 따라서 위자료 액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또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게 형성되기 이전에 이런 과도한 액수의 위자료가 나온 것은 변호사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고를 제기를 했는데 이 상고심 정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상고심은 1심 및 2심과 달리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 인정은 2심에서 끝나는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어떤 법률의 위법 이제 이런 것들만 다툴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저는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이 노태우의 그 비자금 300억 원이 SK의 종잣돈으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일단 사실 인정을 한 이상 그것이 입증이 충분히 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대법원에서 더 이상 그 사실 인정 자체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노소영 관장이 상고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사실 인정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을 체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 미진이라는 이유로 법률적인 문제로 이거를 잘 엮게 되면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소송 대리인의 역량에 많이 달려있는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가사 사건, 특히 이혼 사건인 경우에는 10중 8구,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대법원에서 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돼요. 그 예전에 있었던 신라호텔의 이부진 회장의 그 이혼 사건, 그것도 여러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제가 그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때는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어요. 즉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4개월이 일단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실 때
이게 앞으로 4개월을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안 넘으면 이거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이 될 것이고요. 일단 4개월 넘어가면 기각이 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니라 판결 이유가 있는 기각을 일단 받게 될 거고요. 심리불속행 기각 이유가 없어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고심에서의 어떤 그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최태원이 보유한 이 SK 주식회사 주식이 과연 투기재산인가 아니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 재산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이걸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노소영 본인이 아니라 노소영의 부친, 즉 노소영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을 과연 이게 노소영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에 대한 또 논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하나의 또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이거를 본인의 기여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65대 35로 볼 수 있느냐. 이 재산분할 비율의 문제 또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위자료 액수 20억 원이 적정하냐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산도 이혼 사건에 있어서의 위자료에서는 고려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재벌 이 이혼으로 인해서 받은 그 정신적 충격, 왜냐하면 위자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는 바로 이 위자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이혼할 때 받은 정신적 충격이 이 돈이 적은 사람이 이혼할 때 받은 그 정신적 충격보다 반드시 수십 배 더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자, 변호사님, 상고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고심은 이제 크게 이제 채증법칙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300억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이 결국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본 거고, 그러면 투기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심 재판부는 300억의 지원이라든가 노태우 대통령의 그런 무형적인 지원이 결국은 재산 증식에 기여가 되었고 그렇게 분할의 대상으로 봤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력한 가문들끼리 뭐 혼인을 하거나 뭐 그런 식의 영향력을 주고받았을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기 때문에 대법원 이 부분에 대해서 2심과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이라는 이제 막대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는 좀 다른 대법원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올랐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이게 좀 막 내밀한 어떤 이혼 사건이고 해서 막 소회를 밝히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신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재가에는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재가에 실패했다면 치국과 평천하는 요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집 변호사는 이 세기의 이혼 사건이 완전히 다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